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역세권 사업을 한번 유형별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저 오늘 평택시지역방송국에서는 역세권 사업을 어떻게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한번 그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있는 곳들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역세권 사업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복합 개발, 그다음에 청년 안심주택, 그다음에 장기 전세주택, 그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사업. 요즘에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역세권 사업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전략을 만들자. 이래서 이 역세권 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역 승강기로부터 250에서 500m 이내 여기 있는 땅들을 개발을 잘 하면은 용적률 혜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빌라를 사든 역세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땅이나 빌라, 특히 빌라를 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화되는 게 연합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평택 지역방송국에서는 이 역에서 가까운 땅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그 파크빌리지 신길 이 지점을 역세권에서 한 300m 거리 있는 땅을 사서 제가 빌라를 건축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역세권 사업권에 대해서 투자 이익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그럴 때는 역세권에 가까운 거리에 사놓으시면은 혜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서 굳이 역세권에 있는 땅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내 재산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복합개발, 그 다음에 청년 안심주택을 하고 역세권에 장기 전세주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형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이 200, 350m 이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복합 개발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역세권 복합 개발. 그래서 승강기, 그러니까는 지하철 승강기로부터 250m 있는 땅들은 준주거 지역 고밀도 주거 공급을 할 수 있다. 복합 개발. 그다음에 그곳은 청년 안심주택. 요즘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화두가 예전부터 돼 있지만 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곳을 두고 개발을 한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 그곳에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을 둬서 이 올해 집을 사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저거 가보면은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뭐 수백만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LH와 그다음에 장기 전세 주택 정부에서 개발할 상황인 것이죠. 예시를 보면은 이제 특히 요즘에 화두가 된 게 청량리역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반경 350m에서 500m 있는 곳을 복합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토지를 청량리역 쪽에 이제 토지를 사서 이제 빌라를 지으려는 계획을 잡고 있죠.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땅을 사서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청량리 요즘에 땅값이 비싸지만 이렇게 그래도 그곳에 사면은 이 역세권 사업 개발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비단 청량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안산역의 신도림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500m 이내에 있는 땅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통되는 지하철역 주변 300m에서 500m 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통될 신안산역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쪽 땅값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500m 이내의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액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복합개발,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구별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블로그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공부하는 분이랑 투자하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징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주요 특징, 이제 건폐율, 용적률, 내가 상업지역이냐 준주거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이 좀 변경이 되거나 용적률을 많이 증가시켜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일반 상업 지역만 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삼역이나 이런 데 주변에 가면 일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살 때 집을 사더라도 뭐 저가 아는 분이 이제 샀는데 그냥 역세권에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일종인 거예요. 일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 핵심 포인트. 일종은 안 되고 2종, 3종 준주고 근린 일반 상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용적률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도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땅을 사더라도 내 땅이 어떤 땅이고 그리고 사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땅도 건폐율이 어떻게 되고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층고 제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된다 겁니다.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놨으니 이거는 좀 깊숙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블로그를 상세히 보시고 또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조건은 큰 평수는 안 돼요. 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85해배 이하만 개발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되고 지상 1층은 이제 비주거지역으로 설치해서 이제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제 상업가 편의점이든 뭐 약국이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나머지 뭐 높이 관련된 거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세권 복합 개발. 이 복합 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50%는 공공에서 개발하고 50%는 이제 민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도 많이 완화해주고 이제 뭐 공공 임대주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에 대한 뭐 공공 기여도 보고 이런 것이죠. 사업 대상지 여건은 250m입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250m.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가까이 있는 주택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항시 집을 살 때 뭐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녹지 부분, 편의시설 보는데 저는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 이게 핵심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하철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에는 9호선까지 있습니다. 원래 신안산역도 10호선이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용도를 바꿔서 이제 신안선으로 왔더니 원래 10호선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폐쇄된 지하철역이 생길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30년, 50년 뒤에는 폐쇄된 지하철역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GTX도 A 노선, 뭐 B 노선, E 노선까지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이 폐쇄될 걸 생각해 가면서 여기가 없어질 걸 미래를 좀 예측하면서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하간 지하철역 인근이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이제 많이 완화를 준다. 뭐 많이는 뭐 600%까지 주고 막 그렇습니다. 내 땅이 이제 2종은 뭐 용적률이 180% 아닙니까? 600%까지 주는 겁니다. 더블 역세권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예시를 좀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용적률이 있지만 초과되는 거는 공공에 기여하고 이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걸 준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이 분양주택 그다음에 완화 용적률은 분양주택으로 좀 제공이 되고 비주거시설은 10% 그다음에 공공 기여하는 거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제한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다. 자, 네 번째 청년 안심주택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말 그대로 청년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청년에게. 그래서 대중교통 중심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은 뭐 민간에게 임대하고 뭐 특별 공급하고 그다음에 공공 임대주택하고 SH공사에서 선매입도 합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는 10년이고 그래서 그런 땅이 있거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청년 안심주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세를 주면은 뭐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조건은 승강기 경계선으로부터 이것도 250m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출입구부터 250m가 됐을 때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년 안심주택은 준주거 지역만 됩니다.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에서 이제 변경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일반 근생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용도 혜택이 있고 면적은 1000회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도 보고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사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조감도 여기에 가까운 걸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이제 청년 안심주택을 개발한 거는 어떻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에 이뭐 청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장기 전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가한 용적률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역세권은 250m, 2차 역세권은 500m 이렇게 좀 많이 완화를 되는 것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2종, 3종 일반, 준주거, 준공업, 존치관리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용적률을 변화, 용적을 많이 완화해 준다. 보시면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사례도 저희가 이제 한 지역을 책정해서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해서 개발된 사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사례 이제 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 요거를 이제 여의도 대방로길에 만든 것을 본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토지나 빌라를 살 때도 역세권 사업을 예상하면서 가까운 곳 250m 이내에 있는 토지나 빌라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생각하고, 앞으로 역세권 350m 내에는 빌라는 좀 귀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니 1, 2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 역세권에 이 소규모 빌라를 사놓으면은 이런 재건축 기대라든지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지제역방송국에서는 신길동 파크빌리지를 개발하여 역세권 이슈, 재건축 이슈가 있는 데다 땅을 사서 빌라를 분양하는 사업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거나 뭐 건축이나 이런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부 정책과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전문 설계나 컨설팅 업체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적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은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 역세권 여기 토지 건축 빌라 관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기도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